1월 2일 날이죠. 이재명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일종의 정치 테러인데요.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내 언론들의 그 대응이나 보도가 아주 불만스럽고 좀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이제 일부 보도들을 보면은 그냥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그 화풀이 해프닝으로 축소를 하거나 열상이다, 또는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라든지 또 종이칼이라든지, 네, 종이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다쳐가지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런 보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의 지금 그 보도 태도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좀 얘기 일단 좀 해주시죠. 올해 그 새해 벽두부터 이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거 테러 당했을 야당 때. 지도자가 진짜 테러 당해서 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요즘은 이런 사건이 나면 외신 같은 걸 이렇게 딱 보잖아요. 네. 근데 외신에는 거의 긴급 어전트 기사로 막 크게 났잖아요. 우리도 물론 그렇게 속보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거 보면은 저는 언론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로 보도하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자기가 뭔가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보도 가치보다는 자기들이 지지하거나 자기들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당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부분을 상당히 배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어떤 사건 보도는 한국 언론을 또다시 한번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또 떨어뜨리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보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얘기들은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가해자죠, 피의자들 이제 주변 사람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국내 언론들이 동네 이웃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착하고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다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식으로 보도를 해 나가는 그런 것도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의사들의 지금 이제 닥터 헬게모 동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지금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도 이게 지금 공격하는데 혈안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명백한 정치 테러죠. 네. 정치 테러인데, 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도 우리 언론의 주류 언론들의 시각을 보면, 언론의 사명이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진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인도 따져보고 진단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공론, 그래서 사회를 성숙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주류 언론은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을 계속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아니면 왜곡하는 자꾸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나무젓가락이 종이칼이라는 둥 아니면 67세 60대 테러범이죠. 네, 57년생인가. 자꾸 어려운 말 만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습격범 어려운 말 만들 필요 없고, 저 테러범이고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고요. 이게 뭘 왜 그러냐는 거예요. 테러범이라고 불러야지. 왜 피습범이라고 왜 어렵게 말을 만들어내냐고요.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과묵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는 등, 또 익명의 의사들 쭉 동원해갖고 별 사건 별 상처가 아니라는 등, 별거 아니라는 등 자꾸 축소한다거나 은폐한다거나,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 프레임을 어디까지 가져가냐면은
헬기가 뭐 헬기 이송이 어떻다 왜 부산을 치료 안 했느냐 뭐 부산은 뭐 이렇게 부산이 모욕이다 뭐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게 언론이라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언론들이 정파화돼서 어떤 정파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일단 이제 이게 오늘 저 부산일보에 보니까 기사가 났는데 그 피습의 의미를 약간 축소하려는 피습을 거지? 축소하거나 의미를. 예. 왜곡하거나 아니면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리거나 예. 그래서 증오를 부추기거나 증오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데 증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정파됐다는 게 부산일보의 제목이 기사 제목이 부산 패싱 이재명 향한 분노 점점점 부산 오는 한동훈이 노린다. 혹시 화면이 있나요? 아,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없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 네. 그 언론이 어떤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부산에서 테러 당해서 서울로 이송됐거든요. 부산에 테러 당했는데 그게 패싱이면 케네디 대통령은 달라스라는 지방 도시에서 달라스 방문했다가 거기서 그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케네디 대통령은 달라스를 패싱한 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산, 그리고 어떤 비극적 국가적인 개인의 일수지만 어떤 나라의 어떤 증오 범죄에 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 대표라는 사람은 그 비극을 노린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미쳐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게 부산 패싱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각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 언론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번을 보도해야 될 것은 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네, 네. 질 정도의 어떤 한국의 대선에서 그만큼 그 현 대통령과 근접한 어떤 그 경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어떤 한국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산을 방문해서 하여간 범인한테 테러범한테 그 칼에 찔려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 상태가 어떤 건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범인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범인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범인을 했을까? 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이쪽 그 경찰이나 그 테러본부나 뭐 이런 데서 한 몇 가지 아주 간단한 메모를 갖고서 이 사건을 딱 규정을 짓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파헤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거의 안 보였던 거죠. 지금 예. 그러고 이제 경찰 수사도 축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보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지금 예를 안 들어서 밝히고 있죠. 이제까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큰 사건 났을 때 기자들이 이런 어떤 범인 주변에 쫙 그 막 네, 대거 네, 가서 네, 네.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뭐 여러 가지 다 샅샅이 바닥을 취재하고 쫙 훑으면 나오거든요.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보도들은 보도들이 거의 없는 것 거의 같아요. 없어요. 네. 그냥 뭐 받아쓰기만. 저기 경찰에서 흘리는 얘기들 몇 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주 작은 어떤 인터넷 매체들이 그 주변 사람들 그 인터뷰한 거 이런 거뿐이지 직접 기자가 가서 그 주변을 훑으면서 얘기 듣고 한 기사들을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소홀하게 취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의사들이 뭐 이렇게 그 헬기 타고 부산대에서 서울로 옮겨졌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네, 성명서들을 지금 낸 거를 지금 그렇기 집중적으로 때문에 보도하고 제가 볼 있죠. 때는 지금 언론이 진짜 이 지역 말단 우선순위에서 가장 그 몇 단계 밑에 있는 얘기들로 지금 이 지면을 만들고 방송을 하고 있다. 본질은 회피하고. 본질은 회피하고 네. 본말 전도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줄기고 어떤 것이 가지고 어떤 것이 나뭇잎인지 제대로 모르는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 언론 아주 내가 볼 때는 이 보도에서 최악의 어떤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정신 이 차려야 보도로 됩니다. 훨씬 더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이 부분을 하나 꼭 짚고 싶어요. 한국 언론은 그러잖아도 신뢰가 없는데 네,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훨씬 더 한국 언론은 더욱 더 신뢰가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언론 부분은 지금 그렇고. 저는 그 요전에 이선균 그 씨의 그 죽음 네. 자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적 타살이고 네. 그 사회적 타살의 절반의 책임은
언론에게 있습니다. 언론이 그를 어떤 그 발가벗겨 놓고 말이죠. 어떤 뭐그좀 희롱한 거죠. 나머지 장사를 반은- 위해서. 나머지 반은 반은 수사 어떤 게 경찰. 정치적인 뭐 이런 있는 거고 절반은 그 언론의 책임인데 이번 사건 같으면은 그럼 90%는 언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냐하면 언론을 기소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테러가 이제 그 언론의 책임이라는 거는 사실 이 사건이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증오범 오래전부터 우리 언론이 계속 적개심, 증오 계속 그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보는 이제 60대 노인의 이건 정치 테러고 60대 노인이 저 이런 확신범 같은데 확신범이죠. 60대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아니, 근데 근데 저는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죽였다는 거 사람은 아니에요? 어릴 네. 때부터 네. 또 저보다 몇 살 위니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부터 계속 세뇌교육을 받았고 그 세력이 강화되고 이러다가 징후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잠깐 나라의 용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국민교육 헌장.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세뇌를 머리까지 받은 우리 어렸을 사람인데 때 다 외우게 만들었잖아요. 김대중은 빨갱이가 들어와? 저거 노무현은 무슨 뭐 근본 노무 사람이 뭐 저거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 이런 불안 심리를 자꾸 부추기고 자극하고 이러면 계속 징후를 불어넣거든요. 네. 그 적개심이.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 저 기자들은 언론은 그런 걸 추적해서 왜 아까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저거를 쫙 훑어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조국 그 장관 그 가족 문제 보도할 때 그 언론의 정렬.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선균 씨 보도했을 때의 그 언론의 그 치열한 현장 정신. 이런 것들이 왜 이재명 그 사건 때문에 안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그 선별적인 거죠. 자기네들이 기자들까지도 이렇게 세뇌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막 마구 달려들어서 취재를 하고 그 자기네들과 별로 그 자기네들이 그 친하지 않거나 자기네들이 적대적이거나 비호적인 사람에서는 뭐 눈을 돌리려고 하고 이런 어떤 것들 그 흔히 말하면 정파적이라는 얘기로 그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자세로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기존의 그 신문 방송 이제 안 믿잖아요. 안 믿고 그 진짜 자기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조그만 미디어들 인터넷 유튜브 믿어요. 예. 이런 거 찾아가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욱 더 그 가속화될 것 같아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사회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의사 관련 단체에서 지금 뭐 그 소송을 걸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소송도 걸고 그 부분도 이제 의사 부분은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재명 그 대표가 그 병원을 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안 하고 서울로 옮기고 뭐 그 헬기 타고 가고 뭐 이런 보도를 이런 어떤 성명을 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성명들을 제가 많이 볼 때는 냈죠. 네. 의사 여러분 진짜 요즘 의과대학 다니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배우시는가? 거기에 보면은 히포크라테스 저기 선서가 뭐 상당히 옛날 거기 때문에 현대화 시켜서 한 것이 지금 그 제네바 선서라고 있다고 그래요. 제네바 선서로 이제 바꿔갖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있어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 앞에 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한두 가지는 그냥 상당히 형식적인 거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의사들이 선제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 의료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고의 그 선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추구할 가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순위로 이거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야죠. 얘기하지 네. 않고 뭐 헬기가 어쩌고 지방 의료가 하는 것들은 이걸 얘기하는 것들은 의사의 본분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언론 문제도 여기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언론에서 네. 인륜이 사라졌어요. 사람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이 사라졌다고요. 맹자 보면은 어린애가 그 막 우물가로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참지 못하고 막 계속 빠질까봐 막 가서 하는 어떤 그 측은지심이 있지 않습니까? 측은지심이 우리 동양의 어떤 그 유교 중에서 가장 앞선 어떤 인의 예지에서 인의 어떤 핵심이 측은지심 아닙니까? 그 측은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 사회 전체, 그러니까 물론 언론이 사회를 대표하니까 우리 언론을 볼 때는 측은지심이 없어졌고 이 의사들의 어떤 이러한 어떤 성명 사태를 보면서 내가 볼 때는 히포크라테스이 사라졌다. 이런 어떤 그 인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의 휴머니즘 이것이 사라진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저는 의사회의 어떤 성명으로 나타나고 그거를 아주 엄청난 것처럼 보도하는 걸로 나타나요. 지금 뭐 소송도 지금 제기하겠다. 그렇죠. 저는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 있잖아요. 네. 정말 그 외국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내주고 알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거 알려지면 다 국격 나라 망신입니다. 의사들이 이런 되는 거요. 전쟁터에서는 의사는 적군도 부상은 적군도 치료줍니다. 그게 그 의료죠. 예? 근데 의사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이 발언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의료관의 정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적도 아니고 의사들이 정치라는데 지금 국가 서열 의전 서열 지금 8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열 뭐 8이든 80이든 800이든 뭐 상관없고 예.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송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어느 쪽 의사가 더 잘해 문제가 아니라 좀 서울로 옮겨야 되는 어디로 옮겨야 되는 이송에 대한 의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1당이 야당 그 대표 아닙니까? 그 일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헬기 좀 쓰니까 그렇게 인색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회전하다가 이게 딱 그 화살을 딱 맞았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 혼자만 맞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맞았잖아요. 근데 왜 이순신만 먼저 옮겨갖고 막 그 살리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얘기랑 그러니까 가장되다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앞이고 뒤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지방의료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좀 소홀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라는 것들은 다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일부 제가 그 진정성을 묻지 못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지방의료 활성화시키겠다고 의료 인력을 대폭 의사들을 늘리려고 할 때는 왜 그렇게 뭐 그렇죠. 파업까지 한다고 막 난리를 피면서 반대합니까? 지방 의료가 황폐화되고 있다. 아니면 뭐 저 KTX 타고 서울로 의료 쇼핑 온다. 그거 다 거짓말이네요, 그럼 다. 그러니까 그런 거 진정으로 자기네 어떤 밥그릇을 뺏긴다고 그런 때 의료 인력을 높일 때는 반대하면서 뭐 이 어떤 아주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이 테러를 당해서 죽음이 경각지경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 살리는 거에는 신경 안 쓰고 뭐가 어떻게 헬기를 썼느니 지방의료하니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선순위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의사들이 지역 의사회들은 정치 지금 거의 의사들이 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관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역 의사회들이 지금 대부분 그 성명을 냈는데 지금 오늘 그 부산 의사회에서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위급한 환자였으면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고 위급하지 않다면은 헬기를 안 타도 됐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본령에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이 상황. 부산 의사회가 아닌 지방 의사회가 아마 그 소속 의사들의 의견을 다 물어봤을까요? 투표를 하든지 뭘 했겠어요? 그런 지도 몇 사람 한 거 아닐까요? 그런 과정은 그럼 의사 집단의 의사가 왜곡되는 거고 그래서 의사 집단 전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의사들이 설령 그럴지라도 기자들이 언론이 그걸 받아쓰기를 안 하면 됩니다. 비판적 시를 쓰면 됩니다. 근데 기자들이 갖고 있는 그 감시와 비판이라는 그 본령 기자 정신이 아까 말씀하신 선택적으로 이럴 때는 선별적으로 아주 차별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대로 보도를 누구에게는 적개심, 증오, 뭐 혐오를 작동을 하고 누구에게는 미화, 두둔, 찬양 이렇게 두둔하고 이게 그런데 이러니까 지금 국민이 언론을 신뢰를 못 하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이 이례적으로
이런 이제 의사 단체들의 반발에 대해서 그 SNS를 통해서 특혜십이 유치하다. 자, 서열 8위인데 헬기를 탈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오히려 공격당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죠, 대구시장이. 대구시장. 예. 쿨한 분 같아요. 예. 뭐 누구는 뭐 하루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는데 제대로 짚은 거 아니 짚은 거잖아요. 그죠?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종종 자주 맞추는 것 같아요.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저기 홍준표 시장만 하더라도 쿨한 거예요. 저 네. 쿨하게 본 거예요. 검사물이 상당히 빠진 사람이잖아요. 정치를 오래 해서 이 정치의 어떤 그 본령 같은 거를 대충 그 짚을 줄 알고 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의 어떤 그 단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들 자체가 뭐 완전히 그 전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기될 문제인가? 과연 그 이 전체의 사건을 취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목을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도하는 것들이 그 기자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 자기 입맛에 자기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100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100가지를 다 종합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우열을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거 하나를 딱 골라갖고 이렇다더라 하는 것 자체로 그 객관을 가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보도, 객관을 가장한 주관적 보도인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총체성을 무시하고 총체적인 걸 무시하고 부분적인 거를 객관을 가장해서 주관적으로 보도를 하면 그것 자체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고 갈머리해서 이렇게 보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기자의 어떤 직업 윤리인 것이고 지금 의사회에서 성명 내는 대부분 냈는데 보면은 전남 의사하고 충북인가 충남 의사회 두 군데만 안 내고 나머지 14군데 이상은 다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왜 다른 그러니까 부산시 의사회도 아니고 다른 저는 데서 이렇게 성명을 낼까? 저 의사회에서 그러니까 소속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나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다 욕먹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하나의 어떤 그 지방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 분명히 뭐 따로 그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얘기가 얼마나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아니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칩시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그 칼 맞아서 막 그 언제 그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왔겠냐? 이런 보도가 나갔느냐 아니라 이런 보도가 나간다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막 뭐 이 거품을 물면서 이게 뭐냐 막 비인륜적이고 파렴치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진짜 한 정치인, 커다란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고 이런 테러 행위가 갖는 의미, 배경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의대 정원 확대랑 좀 이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이 얘기는 이걸로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네. 자, 우리 그 가정, 네. 역지사지 한번 바꿔서 한번. 서울 시민 어떤 사람이 서울에 어떤 사람이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뭐 출장을 갔다가 누구한테 강도하게 목을 찔렸어요. 목을 찔렸어요. 그래서 그 부산대 병원에 실려갔다 어쩌고저쩌고 뭐 가족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어요. 신문에 언론에 뭐라고 할까요? 제가 미당으로 났습니다. 미당으로 났습니다. 헬기 동원해서 신속하게 이송, 죽을 뻔한 환자 살려내. 서울 부산 의료진의 어떤 뭐라 그러죠? 협력이 잘 됐다는 둥 뭐 잘 됐다는 미당 기사를 났을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기사를 하느냐? 이재명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0.7%, 0.73% 차이로 선거에 친 그러나 잠재적인 가장 두려운 존재. 이를테면 표현을 빌리자면 이권에 기반을 둔 수구 기득권 패거리 카르텔의 영구 집권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두려운 상대를 없애버리자. 대통령 되는 걸 뭐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 저변에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 얘기를 정도로 하고요. 예, 의사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자체는 예.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새로 그 정파적인 언론이 씌운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예. 우리가 그 부분을 빠져나와서 언론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네, 언론이. 자, 좋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